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일면에 큰 기사들이 미어 터지게 많더라고요. 참 이런 날도 드물죠. 일단 저는 그중에 일단 우리 쪽 얘기를 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대선 21대 대선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 자정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만 하루가 좀 지난 셈인 거죠. 하루가 좀 더 지난 거죠. 오늘 이데일리 일면 3면에 걸쳐서 일면 4면 8면에 걸쳐서 각 주요 대선 주자들 후보들의 이제 정책들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걸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주요 이 세 후보의 이 공약을 다 동시에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직관적으로 제일 이제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텐데 여건이 그러지는 못해서 일단 구두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거.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재정 확대 쪽보다는 이제 작은 정부 지향하겠다, 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짜겠다. 저기만 놓고 보면 방향만 놓고 보면 일종의 진보와 보수적인 성향이 사실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비슷한 것도 좀 많고요. AI 고속도로 얘기 이미 나왔었죠. 그 부분 얘기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역시 AI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AI와 관련돼서 이제 특히 전력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무게를 좀 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원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는 특히 청년층에 대한 좀 더 포커싱이 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 주요 후보들이 경제 정책을 보통 이제 10대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 10대 정책들 중에 첫머리를 올려놓은 이유는 이제 현 정부죠.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망가뜨려 놨죠. 아무런 그 어떤 방향성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지난 3년을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 온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복원하는데 일단 최우선.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이제 총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100조 원 규모 투입한다 예산 이 얘기는 이제 이미 나왔던 얘기가 되겠고 결국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은 한국판 AI 생태계를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유주도 성장,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로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의 중심에 이제 기업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기업들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도 역시 비슷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내수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좀 중요하게 봤는데 내수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딱히 그렇게 앞머리에 그렇게 정책들이 가 있지도 않았고 대부분 이제 6번, 7번, 8번 이게 좀 중후반부 쪽에 내수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실은 새 후보다 또 새 당 모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수 침체 상황도 조금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아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내수 회복의 방법 역시 소상공인 지원 정도 내용들 외에는 딱히 좀 없어서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잠재 성장률 관련돼서 엊그제 KDI에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잠재 성장률이 2050년에는 0%까지 떨어진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국책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약간 우려가 많이 섞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1%, 1.8%에서 2% 얘기하는데 이거 1%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는 건 지금 국내외 연구기관 또 IB들 쪽에서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환율이라든가 성장률 이런 데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강론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경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이제 관세 얘기해야죠. 앞에서 팩트는 우리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표 띄워놓고 이제 말씀 들으시면 다 얘기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거의 의미,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90일 동안 최대한 땡겨라라는 게 이번 협상의 일부 합의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지난 석 달 동안 보여왔었던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재기 수출, 사재기 수입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 만약에 이 관세 이 부분이 혹시라도 3개월 뒤에 또는 그 사이에 또 뭔가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러면 올 하반기 경제는 이제 지금의 불안했던 부분들까지 이제 합쳐져서 더 큰 어떤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그런 리스크가 이제 또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환호 속의 부담, 이렇게 불안감, 환호 속의 불안감 이렇게 좀 약간 역설적인 두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좀 시장 돈을 급등을 해서 환호를 한 건 맞는데 찜찜한 게 좀 있는 거죠. 경기 침체. 과연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안 올 것이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이게 있겠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종결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변수로 생각이 드는 건 펜타닐 관세가 20%가 좀 추가가 돼서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가 30%인데 이 펜타닐 관세라는 게 이연령 비연령처럼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변덕이죠. 또 언제 또 확 또 변할지 몰라서 이 부분. 어쨌든 그래서 환호 속의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딱 오늘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죠. 일단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원화가 최근에 이제 관세 리스크 위에 가장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한 탑 10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관세 리스크의 타격이 제일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전 세계에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그만큼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아마 계속해서 나오고 일각에서 또 좀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유예가 되고 어느 정도 둔화가 됐으면 이제는 환율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물건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미국의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상대국인 우리나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중국의 위안화를 가치를 절상하는 이런 문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마라라고 합의니 제2의 플라자 합의니 이런 얘기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이 환율 관련된 변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상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다시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지금 이제 1,440원대로 올라왔는데 다시 1,300원대 다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 소위 말하는 고환율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기술주들, 성장주들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달러 가치 급등을 했고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그동안에 시장을 끌고 왔던 경기 방어주들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금값도 떨어졌고,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조선 방산주들 어제 주춤하고, 엔터 화장품들 주춤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뭐 금융주 이런 주들이 뜨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동안에 관세 리스크 관련돼서 눌렸던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그다음에 올랐던 종목들이 눌리고 이제 이런 식의 시장 변화가 당분간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엔터 방산 얘기인데요. 표를 보시죠. 실적이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YG 엔터가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 가장 대박이었죠. 무려 시장 예상치 대비 2000%가 넘는 그런 성장을 보여줬고요. 밑에 대규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파크 시스템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보면 의외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회사들이 좀 여러 군데가 눈에 띄는 것도 좀 특징이네요. 두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 웃돈 종목들이 컨센서스가 나온 종목들 200여 개 중에서 100개가 좀 넘었으니까 절반 수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0개 중에 컨센서스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3곳 이상에서 나왔던 종목이 한 200개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리 시총 상장사 2,400개, 500개인가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다. 이런 종목들을 사실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제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어떤 수치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한 번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 가보죠. 로봇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더블을 기록했고 그 외에도 주가가 좀 오릅니다. 표 한번 보시죠. 공모가 6,800원이었는데요. 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같아요. 공모가가 낮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도한 부플레이 공모가가 아니었다라는 점 일단은 이 나우 로보틱스 주가가 좋은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16,000원 가까이 올라서 공모가 대비 좀 2배 이상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연속 좀 올랐고요. 이 회사가 관심이 되게 많았더군요. 참여 기관이 역대 최다였고요. 1,400대 1 수요 예측 나왔고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도 1,500대 1 넘었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었고 공모가도 쌌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글로벌 우리 올 1분기에 이 국내 로봇 관련된 회사들 부품 뭐 이런 수출이 좀 좋았다는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이 계속 뭐 커진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보통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관심들을 좀 받아서요. 주가들이 좀 로봇 관련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관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뭐 포함해서 시장에서 좀 로봇 관련주들이 좀 그다지 그렇게 부각이 좀 못 되고 있었는데 좀 쉬어가고 있었죠. 글쎄요, 이제 시장이 이제 관세 리스크에 좀 일단 모면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종목들 또 섹터들 이제 가는 중에 로봇도 좀 포함이 될지 여부도 관심 있게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